작업실 창문을 열었는데 건물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쌓여 있더라고요. 그 중첩됨이 일괄적으로 쫙 보이면서 아, 저 속에 사람들의 어떤 커넥션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풍경 속에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집이라는 대상을 저들의 삶처럼 이렇게 한번 쌓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제 그림에 쓰는 시점 방식을 역원근법이라고 하는데요.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원근법을 거꾸로 하는 거.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실점이 생긴다는 거죠. 그게 원근법의 표현 방식인데 역원근법은 오히려 반대로 돼서 뒤로 들어갈수록 사물의 형태가 커지는 거예요. 관객이 그 그림을 마주했을 때 소실점이 오히려 본인한테 다가오는 느낌을 받는 거죠. 멀어지는 게 아니라. 그 뒤에 어떤 다른 시점이 암시되어 있는 뒤에 어떤 시점에 의해서 나한테 다시 다가오고 있는 느낌? (70, 80년대쯤에) 벽돌을 이용한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70년대생이니까 그 벽돌집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의 어떤 건축물이었고, 또 한 가지는 그 역원근법, 뒤로 펼쳐져 나가는 그 원근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벽돌 그 매지들이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펼쳐지는 거를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효과적인. 다세대는 그 시대에 따라서 비슷한 재료들이 유행을 하고 그 재료들로 만들고 또 다른 재료가 유행을 하면 다른 재료로 그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름의 어떤 조금이라도의 다른 개성을 찾으려고 해요, 그 집들이.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골목, 저한테는 이런 어떤 개성이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건축물들의 모임이 훨씬 상상을 하게 만들고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. 예술가의 집안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부담보다는 좋았다고 봐요.
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 초가에, 지산동 초가에 놀러 가면 저를 딱 보시면은 낮바닥 씻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그러면은 네, 그러면은 이리 와라 하고 부드러운 수염으로 제 볼을 이렇게 막 비벼 주셨거든요. 이렇게 그 한복 입은 수염난 포근한 할아버지의 모습만 기억이 나죠. 지금 초가 앞에 옛날식으로 지은 화실이 있거든요. 그림 그리실 때는 화실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리는 모습을 뵌 적은 없고, 이제 그림이 끝나고 화실 문을 열어주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서 할아버지 그림 구경하고, 할아버지를 한국적 인상파 화가라고 하잖아요. 할아버지 그림을 보면은 딱 그 한국의 빛이에요. 한국의 그 화창한 날, 한국의 흐린 날, 한국의 눈 온 날의 그 빛이 만들어낸 색깔, 공기의 그 농도, 이런 것까지도 본능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그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일제강점기에 화가라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동경예술학교를 나오시고 일본과 다른 한국의 빛, 한국의 풍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. 1938년에 일본 그 유학 동기인 김주경 화백하고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 화집을 내셨습니다. 남양집은 그 그림자 자체를 색으로 그리셨잖아요. 푸른빛, 보랏빛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색으로 그림자를 그리심으로써 그 그림자 자체가 살아있는 느낌? 우리 풍경의 일부로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늘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는 어떤 그 빛으로 살아있음?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희망을 주는 이미지로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해에
우리 가족이 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. 할아버지의 그 화실이 이제 아버지의 화실이 됐고, 거기에서 많은 작업을 하셨고, 거의 그 초가집 전체가 다 아버님의 화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버님은 항상 화실에서,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, 저는. 아버님의 어떤 그 그림 그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가라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빗을 이용한 그 그림을 그리셨죠, 아버님도. 인상파적인 어떤 빛과 색에 대한 엄청난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. 거의 40, 50대에는 항상 사생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. 지리산, 전라도의 모든 산들, 그리고 그 산에서 보는 풍경들, 산을 보는 풍경, 한국적인 어떤 지형, 한국의 풍경을 연구하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밖에서 그리셨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 풍경들이 추상화됐을 때도 그게 많이 가서 보고 그리셔서 그러는지 그렇게 추상화가 됐는데도 한국적인 느낌, 그 한국의 풍경이라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.
한국의 패턴들, 한국의 문양들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국의 문양들이 어떤 식으로 색배합이 돼 있고, 평면화된 풍경을 그리시면서부터는 이제 더 색에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국의 색이라 그러는 그 5가지 색깔, 그 5가지 색을 연결해주는 사이색들, 세상 만물의 조화로움을 원하는 마음, 그런 마음으로 아마 주요 색과 그 사이색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서 한국적인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. 아버님의 패턴은 조금 더 그 자연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패턴인 것 같고, 제가 만드는 패턴은 굉장히 개념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처음 그 집들을 보았을 때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은, 도시가 이제 확장을 해가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의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좀 패턴이라는 거를 강조시켜 보자. 그래서 계속 그 어떤 건물을 쌓고 하는 어떤 패턴처럼 계속 쌓이고, 또 그림도 쌓이고, 그림이 또 바뀔 수도 있고, 그럼 또 새로운 또 시점이 되기도 하고.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놀 수 있는, 약간 그게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어떤 방식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었고, 이게 다 붙는다면은 더 큰 어떤 마을이 되겠지, 도시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패턴화와 모듈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상하게 갈수록 더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. 내가 보는 것만 보려 하고, 저는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시점을 넣어서 이 세상은 같이 보고 있다, 누군가랑 같이 보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, 새롭다, 이거를 좀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. 할아버지의 풍경은 빛이 만들어낸 세계 움직임을 강렬하고 힘있는 필치로 그려내셨던 것 같고요. 아버님은 그 색들이 만들어낸 조화로움을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해석,
작을 통해서 풍경을 새로 정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시점의 오고 감을 통해서 세상 속 풍경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본 할아버지, 아버지는 작가로서 계속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각자의 풍경, 각자의 고유한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.